지금 뭐라 했나? 유럽의 자존심이 그 조잡한 문자한테 굴복한다고? 단 한 장의 극비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유럽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알파벳, 라틴 문자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그 문장. 한글을 이후 공식 디지털 언어로 채택한다. 프랑스 대통령은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독일 총리는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으며 BBC는 정규 방송을 끊고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왜 유럽은 2000년간 지켜온 라틴 문자를 버리고 한국의 문자를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 선언 뒤에는 과연 어떤 금지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글이 유럽의 근간을 흔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 13층 극비 회의실. 새벽 3시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정책위원장 헬레나 반덴베르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인 그녀는 15년간 EU 관료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보고서는 처음이었죠. 위원장님,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옆에 앉은 독일 출신 기술 고문 한스 밀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EU 27개국 청년 실업률 38%, 디지털 문맹률 42%, AI 경쟁력 지수 세계 7위, 반면 한국은 청년 실업률 9%, 디지털 문맹률 0.3%, AI 경쟁력 세계 1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헬레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가 3년간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한글 기반 AI가 라틴 문자보다 학습 속도가 73% 빠르고 오류율은 81% 낮았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 출신 언어 정책 담당관 마리 뒤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문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저와 키케로가 쓴 문자를 어떻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 담당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3년 전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 세종의 회의 녹취록이 유출됐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실시간 1위예요. 헬레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극비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10분 후 유럽 전역의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EU, 한글 공식 언어 채택 검토, 라틴 문자의 종말, 디지털 시대, 아시아 문자가 답인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오전 8시 언어학과 교수 클로드 르페브르는 연구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68세의 그는 평생을 라틴 문자와 프랑스어 연구에 바쳤습니다. 이건 문화적 자살이야.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글, 겨우 600년 된 인공 문자를 우리의 위대한 유산과 바꾸겠다고? 르페브르는 즉시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한글 채택 검토는 유럽 문명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후예다. 우리의 정체성은 라틴 문자에 있다. 같은 시각 베를린의 메르켈 기술대학교 AI 연구소장 잉그리드 슈미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용기를 냈군요. 그녀는 조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2년 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했어요. 다만 발표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교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잠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언어 모델이 한글로 훈련했을 때 성능이 43% 향상됐어요. 처리 속도는 2배 빨라졌고요. 브뤼셀로 돌아가 봅시다. 오후 2시 EU 의회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허락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까? 헬레나가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EU의 미래를 위해서요. 미래? 당신은 우리의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자는 겁니다. 헬레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AI 기술에 밀려 우리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고요. 그녀는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6살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한글로 프로그래밍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10분 만에 만든 앱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하는 수준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핀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시연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파리에서는 2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두에는 클로드 르페브르 교수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헬레나가 브뤼셀에서 시연회를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각,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이미 삼색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지켜라. 라틴 문자는 우리의 영혼이다. 구호가 울려 퍼졌죠. 2만 명의 시위대 선두에 선 클로드 르페브르 교수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몰리에르의 후예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버리고 아시아 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파리 제8대학 컴퓨터공학과 4학년 알렉상드르 모로였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요. 알렉스, 너 뭐 하는 거야? 친구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한국 친구한테 실시간으로 상황 전달하고 있어. 한글로 치면 프랑스어보다 3배는 빨라. 미친 거 아니야? 교수님이 보면 큰일 나. 바로 그때 르페브르 교수의 딸 카미유가 시위대 사이를 헤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창피해요. 카미유, 네가 왜 여기에? 아빠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한글 코딩을 도입했어요. 개발 속도가 2배 빨라졌고요. 카미유는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한 AI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28세의 젊은 그녀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너희가 젊어서 전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아빠,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낙후되면 프랑스의 미래는 없어요. 부녀의 언쟁이 계속되는 사이 엘리제궁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앙투안 벨몽이 강요들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위대가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내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디지털 혁신부 장관 소피 마르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세 이하 청년층의 67%가 한글 도입에 찬성합니다. 뭐라고요? 소피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프랑스 청년 실업률 28%. 그런데 한글 코딩을 배운 청년들의 취업률은 92%입니다. 대통령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제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극비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한글 사용 인력 확보요. 얼마나 투자한다는 겁니까? 3천억 유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르본 대학 대강당. 르페브르 교수가 주최한 프랑스 언어 수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젊은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글이 AI 학습에 더 효율적인가요? 르페브르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라틴 문자의 깊이를. 아닙니다.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계 프랑스인 교수 박소피였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해요. 그녀는 스크린에 코드를 띄웠습니다. 보세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함수 조합과 같은 원리예요.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글을 배우면 코딩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제 연구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운 후 파이썬 습득 속도가 60% 빨라졌어요. 르페브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최대 IT 기업 아토스의 CEO 장 밥티스트 롤랑이었죠. 르페브르 교수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한글 코딩 능력을 필수 채용 조건으로 할 겁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르페브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글로 개발한 AI가 라틴 문자 기반보다 처리 속도가 2.3배 빠르고 전력 소비는 절반입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교수님. 그날 저녁 프랑스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글, 애플, 메타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향후 모든 AI 개발을 한글 기반으로 전환한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AI 기업 딥마인드 코리아가 파리에 유럽 본사를 설립합니다. 투자 규모는 500억 유로입니다. 르페브르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에 커다란 한글 광고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한글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죠.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카미유였습니다. 아빠, 내일 우리 회사에서 한글 시연회를 해요. 한번 와보실래요? 르페브르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한국 천재 개발자가 준비한 시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파리 라데팡스 비즈니스 지구, 딥마인드 코리아 유럽 본사 개관식, 카미유의 초대로 마지못해 참석한 르페브르 교수는 입구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유럽 청년들이 한글 명찰을 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르페브르 교수님.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한 사람은 뜻밖에도 동양인이었습니다. 저는 딥마인드 코리아 CTO 강태준입니다. 당신이 그 천재 개발자군요. 르페브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아니고요. 그저 한글의 가능성을 일찍 발견했을 뿐입니다. 시연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이미 유럽 각국의 IT 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떠 있었죠. 3년간의 비밀, 오늘 공개합니다. 강태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가 왜 한글에 주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1년 구글 내부 문서였죠. 구글 엔지니어들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작성한 코드가 영어보다 31% 짧았고 버그는 47% 적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실험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르페브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600년 전 문자가 어떻게 현대 컴퓨터와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거죠.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과학적 사고가 현대에도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애플의 극비 프로젝트 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은 2022년부터 한글 기반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처리 속도 2.7배 향상, 배터리 수명 43% 연장. 이번엔 독일에서 온 BMW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한글로 자율주행 AI를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사고율이 89% 감소했죠. 르페브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딸 카미유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스타트업도 증명하겠습니다. 장피에르, 시연 준비됐나요? 무대 옆에서 한 청년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미유 회사의 수석 개발자였죠.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어 코딩과 한글 코딩을 동시에요. 두 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장피에르와 또 다른 개발자가 동시에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코드는 프랑스어의 절반 길이였고, 실행 속도는 3배 빨랐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녹화한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저커버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뒤에는 큰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죠. 유럽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3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6살 아이가 한글로 메타버스 공간을 코딩하는 걸 봤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영상 속 저커버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AI 엔진은 100% 한글 기반입니다. 효율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죠.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 전 직원에게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필립스 임원이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뒤처진 겁니까?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의 100개의 한글 교육 센터를 무료로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르페브르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강 선생,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한글입니까? 왜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니고?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죠? 갑자기 그게 무슨. 한글은 문자계의 악보입니다. 보면 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들으면 글자가 보입니다. 컴퓨터에게 이보다 완벽한 언어는 없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것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직관적이죠.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좋은 다리는 없습니다. 르페브르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빛났죠. 시연회가 끝난 후 르페브르는 딸과 함께 생강을 걸었습니다. 아빠,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야. 아빠도 배워보실래요? 한글요. 르페브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겠다. 내일 브뤼셀 EU 본부에 가볼 생각이야. 그날 밤 유럽 전역의 뉴스는 딥마인드 코리아 시연회로 도배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 한글 배우기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죠. 독일 베를린 메르켈 기술대학교 잉그리드 슈미트 교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글 코딩 특별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반발이 심할 텐데요. 조교가 걱정했습니다. 반발.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에 한국과 미국은 10년 앞서가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브뤼셀 EU 본부. 헬레나 반덴베르흐는 27개국 대표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투표를 하겠습니다. 한글을 EU 공식 디지털 언어로 채택할지 말지를요. 프랑스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성급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한글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뒤처질 겁니까?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바티칸이 곧 충격적인 발표를 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브뤼셀 공항 귀빈실. EU 조사단 15명이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지못해 합류한 클로드 르페브르 교수도 있었죠. 헬레나 반덴베르 위원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일간 한국의 한글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겁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이라니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로시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시아 국가에서 배워야 합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독일 대표 그레타 바우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년 10명 중 7명이 실업자인 현실을 외면할 건가요? 12시간 후 인천공항. 조사단을 맞이한 것은 한국 디지털혁신부 차관 김혜인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은 인재였죠. 환영합니다. 먼저 강남의 AI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 르페브르는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과 영어,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어로도 적혀 있었거든요. 프랑스어 표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르페브르가 물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유럽 관광객이 급증해서요. 특히 한글을 배우러 오는 청년들이 많아졌거든요. 서울 강남, 네이버 AI 연구소. 거대한 건물 로비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한글 키보드로 코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AI 개발자들입니다. 3개월 집중 과정을 받고 있죠. 김혜인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금발 여성은 노르웨이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고 그 옆은 브라질 아마존 엔지니어입니다. 조사단은 7층 시연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죠. 10살 한국 어린이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우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AI 앱을 보여드릴게요. 시우는 한글로 몇 줄을 타이핑했습니다. 순식간에 실시간 통역 앱이 완성되었고 27개 EU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했습니다. 말도 안 돼. 스페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떻게. 한글의 직관성 때문입니다. 김혜인이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문법 없이 조합만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음 방문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 연구센터였습니다.
조사단은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이분은 피에르 뒤폰 씨입니다. 의사가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82세 알츠하이머 환자셨죠. 르페브르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폰. 파리 7대학의 뒤폰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그 뒤폰입니다. 노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글 치료 덕분에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르페브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효과가 탁월하죠. 프랑스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폰 교수가 한글로 일기를 써보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공원 산책했다. 기분 좋다. 6개월 전에는 자기 이름도 못 쓰셨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극적으로 호전되셨죠. 조사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르페브르는 옛 동료의 변화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녁, 조사단은 홍대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카페 직원 대부분이 유럽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헬레나가 프랑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파리에서 2년간 실업자였어요. 한글 코딩을 배운 후 삼성에 취직했죠. 연봉이 프랑스의 2배예요. 옆 테이블의 독일 청년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왔는데요. 한글로 개발하니까 생산성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독일로 안 돌아갈 거예요. 르페브르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그립지 않나요? 그립죠. 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줍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단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카카오 CEO 김범수였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조사단을 지하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미래 연구소입니다. 거대한 공간에는 수십 대의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에는 한글 코드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 양자 컴퓨터들은 모두 한글로 프로그래밍됩니다. 영어로는 불가능한 연산을 한글로는 가능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김범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모델입니다. 영어 코드로는 30일 걸리는 연산이 한글로는 3일이면 끝납니다. 조사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르페브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김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후에 특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르페브르를 포함한 조사단은 생애 첫 한글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20대 한국인 교사 이서진이었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르페브르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클로드 르페브르. 믿을 수 없어. 2시간 만에 쓰다니.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르페브르는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카미유, 내 말이 맞았어.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야. 아빠가 인정하시다니 기적이네요.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내 입장을 바꿀 거야. 프랑스도 한글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로마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의 가톨릭이 내릴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브뤼셀로 돌아온 이후 조사단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베를린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 세종 베를린의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베를린 시청 대회의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슈타인마이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0일 전 우리는 베를린,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쾰른 5개 도시에서 한글 교육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통계가 떴습니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 5,000명 중 4,470명이 한글 읽기 쓰기에 성공. 성공률 89.4%. 같은 기간 독일어 교육 성공률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손짓하자 한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입니다. 시리아에서 왔어요. 12살 소년이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어를 얼마나 배웠나요? 6개월이요. 하지만 한글은 2주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로 먼저 배운 다음 독일어로 바꾸니까 쉬웠어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한나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이 언어학습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한글 브릿지 효과라고 부르죠. 총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한글 코딩 교육을 받은 청년 10,000명 중 87%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지멘스, SAP 등 독일 대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죠. 이 기업들이 한글 코딩 능력을 우선 채용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던 르페브르는 즉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독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고립된 영국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한글을 도입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총리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런던을 유럽의 한글 허브로 만들면 금융 중심지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베를린.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독일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일어는 영원히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 그때 놀라운 인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92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볼프강 하이젠베르크 교수였습니다. 저는 평생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현대 정보이론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MIT, 스탠퍼드,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들이 앞다퉈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난민 캠프, 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천막 교실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에서 온 아이들이 한글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아요? 히잡을 쓴 소녀가 한글로 쓴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완벽해요, 파티마. 독일인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글 배운 지 한 달 만에 대단하네요. 르페브르가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한 달 만에 한글을 익혔나요? 네. 아랍 문자보다 훨씬 쉽다고 해요.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예외가 없어서 혼란스럽지 않고요. 난민 캠프 한쪽에서는 성인 대상 한글 코딩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죠. 전직 시리아 대학 교수 무함마드 알라산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달부터 지멘스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취업하셨나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한글로 코딩하니까 아랍어나 영어보다 훨씬 직관적이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대형 전광판에 한글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글과 함께.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한글 코딩으로 취직한 후 생각이 바뀌었죠. 브뤼셀 EU 본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죠. 독일의 성공을 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르페브르 교수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프랑스도 찬성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차례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지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티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교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000년 가톨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발코니에 나타나자 광장이 조용해졌죠.
그의 손에는 한글로 쓰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교황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티칸은 한글을 보편적 소통의 효율적 도구로 인정합니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라틴어의 수호자인 바티칸이 한글을 지지하다니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지식이죠. 교황은 한글로 쓴 성경 구절을 들어보였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완벽한 한글이었습니다. 바티칸 공보실장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읽고 쓰실 수 있게 되셨죠. 왜 한글입니까?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12억 가톨릭 신자들이 문맹입니다. 한글로 복음을 전하면 3개월 안에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신학 교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한글이 바로 그런 도구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파괴하지 않고 소통을 돕죠. 강의를 듣던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라틴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틴어는 영원히 교회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890년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 미텔 주교의 일기였죠. 한글은 놀라운 문자다. 이토록 체계적인 문자를 본 적이 없다. 조선인들이 3일 만에 주기도문을 읽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가톨릭계가 들썩였습니다. 130년 전 선교사도 한글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추기경이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황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한글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문자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사 후 신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라틴 문자를 버리는 건 배신이에요. 한 노인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미 최대 가톨릭 국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빈민가 파벨라의 성당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부가 한글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문맹이었던 60세 여성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제 눈으로 읽었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가톨릭의 중심지에서도 한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한글 신학 과정이 개설된 것입니다. 타갈로그어는 스펠링이 복잡해요. 한글은 단순해서 신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신학생 호세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여기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사이족 추장이 한글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한글로 기록합시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바티칸은 모든 교구에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10억 유로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소식의 이후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앞장서서 한글을 받아들이다니. 브뤼셀 EU 본부. 긴급 정상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바티칸마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교황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도 연이어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72시간 마라톤 회담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정상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회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르페브르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의 문자다. 그는 처음으로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브뤼셀 EU 정상회의장. 72시간 마라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27개국 정상들과 강요 200명이 모인 역사상 최대 규모 회의였죠. 회의장 밖에는 수천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첫날 오전 9시, 프랑스 대통령 앙투안 벨몽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결정해야 합니다. 르페브르 교수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글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르페브르가
찬성 측 발표를 한다니요. 르페브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3주 전까지 저는 한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도입 시 예상 효과입니다. EU 청년 실업률 38%에서 12%로 감소 예상. GDP 성장률 연 4.7% 증가 전망. 디지털 경쟁력 세계 7위에서 2위로 상승 가능. 이탈리아 총리 지우세페 콘티가 반박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지키다가 미래를 잃을 겁니까? 독일 총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시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러요.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 15개국, 반대 8개국, 미정 4개국. 의견이 팽팽히 갈렸죠. 둘째 날 새벽 3시.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강태준이었죠. 제가 직접 시연하겠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실시간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EU 27개국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AI를 만든 것입니다. 단 15분 만에요. 이제 같은 작업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45분이 지나도 영어 코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코드 길이는 한글의 3배였고 버그는 계속 발생했죠.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리터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필립스와 하이네켄이 한글 코딩을 도입했습니다. 효율성이 250% 향상됐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이미 한글을 쓰고 있었다니. 스페인 총리가 물었습니다. 교육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교사 파견, 교재 제작, 온라인 플랫폼까지 무상 지원합니다. 그때 벨기에 총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가 비밀리에 한글을 도입했다니. 브뤼셀 대학생 1000명이 한글 코딩을 배웠습니다. 전원 취업에 성공했고 평균 연봉이 40% 올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의 핵심인 이탈리아 총리가 고민에 빠졌죠. 셋째 날 오후 2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한글을 제2공용 문자로 지정 검토. 14억 인민교육계획 발표. 이어서 또 다른 속보. 일본, 2025년부터 한글 교육 확대. 도쿄올림픽 한글 병기 검토. 인도, 한글을 국가 디지털 언어로 채택 논의. 13억 인구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회의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EU가 망설이는 사이 아시아 거대국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EU는 뒤처집니다. 그때 그리스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는 알파벳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자를 로마가 빌려 쓴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어떤 문자로 쓰여도 위대합니다.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죠. 한글로 쓴다고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 총리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훼손했나요? 오후 6시. 최종 투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헬레나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오늘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찬성, 독일 찬성, 이탈리아 긴 침묵 후 찬성, 스페인 찬성. 하나씩 국가 이름이 호명되고 하나씩 찬성표가 쌓여갔습니다. 폴란드 찬성, 네덜란드 찬성, 벨기에 찬성. 마지막 국가 룩셈부르크 차례가 왔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지만 한 표의 무게는 같았죠. 룩셈부르크는 총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찬성합니다. 27개국 만장일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헬레나가 선언했습니다. EU는 한글을 공식 디지털 언어로 채택합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회의장 밖.
수천 명의 기자들에게 결과가 전해지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가 바뀌었다. BBC 기자가 외쳤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시작이다. 르몽드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 마드리드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반 시위대가 대치했지만 젊은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르페브르는 회의장을 나서며 혼잣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이유의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이 태극기와 이유 깃발을 함께 흔들었죠. 한국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세계로 나아간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류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7개국이 동시에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브뤼셀 새벽 5시 23분. 72시간의 마라톤 회담이 끝나고 역사적인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7개국 정상들이 한 명씩 단상으로 올라갔죠. 특별히 제작된 문서에는 각국 언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첫 번째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프랑스어로 쓴 다음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앙투안 벨몽? 완벽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 총리 차례. 그는 이미 한글을 연습해왔는지 능숙하게 썼습니다. 프리드리 슈타인마이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탈리아 총리였습니다. 그는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단테가 이 순간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새로운 신곡의 시작이라고 했을 겁니다. 27개의 서명이 완성되자 문서가 스캔되어 즉시 전 세계로 전송되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한국 정부는 이후 서명식을 생중계하며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대에는 세종대왕 어진이 걸려 있었죠. 문화부 장관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이 인류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객석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글 학자들과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90세 국어학자 김정우 교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키려다 고문받던 선배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오늘을 봤다면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글 유럽을 품다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언어 확산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한글이 15억 인구의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일본 젊은이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글을 배우자는 플래카드를 든 대학생들이 행진했죠. 이제 한글을 모르면 세계에서 뒤처집니다. 와세다 대학생 다나카가 외쳤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 중국 정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했죠. 중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한글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브뤼셀. 서명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0여 개 언론사가 모였죠. 첫 번째 질문. 라틴 문자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헬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계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처럼요. 두 번째 질문. 반대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프랑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 청년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르페브르 교수가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한글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은 자존심이었고 놓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쓴 짧은 연설문이었죠. 유럽 시민 여러분, 한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68세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글과 함께라면.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글 반대의 상징이었던 그가 한글로 연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였죠. 파리 에펠탑. 프랑스 정부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에펠탑에 거대한 한글 조명이 켜졌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한글로 쓴 것이었죠.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건 문화적 항복이야. 한 노인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항복이 아니라 진화예요.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해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독일도 대형 행사를 열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이 한국 전통음악과 베토벤을 융합한 특별 공연을 펼쳤죠. 공연이 끝나자 독일 대통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글로 쓰는 독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로마 콜로세움. 이탈리아는 더욱 극적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콜로세움의 한글 레이저 쇼를 펼친 것입니다. SPQR과 로마가 한글로 빛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환호했죠. 카이사르도 살아있다면 한글을 배웠을 거야.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 네덜란드는 운하를 따라 한글 등불 축제를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에 한글로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행사를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라고 쓴 거니? 희망이요. 할머니, 제가 한글 가르쳐 드릴게요. 브뤼셀 EU 본부. 새벽 서명식이 끝나고 12시간 후 실무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전문가 최지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사 10,000명을 즉시 파견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내일 오픈합니다. 교재는요? 독일 교육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미 27개국 언어로 번역 완료했습니다. 각국 문화에 맞게 현지화했고요.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걱정했습니다. 교사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죠? 교사들을 먼저 교육하겠습니다. 한글을 배운 교사들에게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날 밤 유럽 전역에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습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다운된 것입니다. 24시간 만에 2천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보고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샵마이퍼스트 한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유럽 청년들이 자신이 쓴 첫 한글을 자랑하고 있었죠. 나는 말이 프랑스 소녀가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청년이 썼습니다. 사랑해요. 유럽, 이탈리아 대학생이 포스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보았다면 미소 지었을 광경이었습니다. 600년 전 그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명식 이후 6개월. 파리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 F. 유럽 최대 창업 허브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프랑스어, 영어와 함께 한글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꿈을 현실로, 한글과 함께. 보세요. 이게 제가 한글로 개발 중인 앱입니다. 23세 프랑스 청년 리카 샤를리에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석 달째 개발 중인데 벌써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앱은 유럽 27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한글로 변환하는 학습 도구였습니다. 한글 덕분에 가능했어요. 코딩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독일 스타트업 대표 한나 브라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개발자 15명이 한글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션 F 관리자 장바티스트 르루아가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한글 도입 발표 후 입주 신청이 2배로 늘었어요. 특히 한글 코딩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죠. 베를린 메르켈 기술대학교.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72세 독일 할머니 잉게보르크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건 키역이 맞아요. 잘하셨어요. 한국인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한글 정말 신기해요. 이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다니. 이런 광경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한글이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대학 총장 클라우스 밀러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과정 개설 후 지원자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경쟁률이 3배가 됐죠. 런던 시티, 브렉시트 이후 침체됐던 금융 중심가도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글 금융 코딩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클레이스 은행 인사 담당 이사 나이젤 히긴스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코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에 필수적이거든요. 골드만삭스 런던 지사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글을 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기술이죠. 브뤼셀 EU 본부. 헬레나 반덴베르 위원장이 6개월간의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500만 명이 한글 기초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목표치 70%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년 취업률이 5% 상승했고 스타트업 창업이 30% 증가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글 오디오 가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관장 로랑스 데카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유럽 젊은이들도 한글 설명을 선호한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미술학도 클레망스가 한글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디자인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이 개설된 것입니다. 한글의 조형미가 놀랍습니다. 교수 마르코 산토니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학교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건축의 만남이었죠.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건축과 잘 어울립니다. 수석 교수 호세 마르티네스가 발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한글 작품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큐레이터 안나 반덴 버그가 말했습니다. 한글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해요. 관람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정부는 주요 유적지에 한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한글로 소개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네요. 문화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교육부가 한글 조기 교육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놀이처럼 배워요. 알파벳보다 재미있어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이 한글 코딩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필수 과목이 됩니다. 학장이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레고사가 한글 교육용 블록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블록으로 한글을 조립하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CEO가 설명했습니다. 동유럽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IT 기업들이 한글 코딩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폴란드를 유럽의 한글 IT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카렐 대학교가 한글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벌써 300명이 지원했어요. 예상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부가 한글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일부 보수 단체가 반한글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어를 지켜라. 한글은 문화 침략이다. 시위대가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노년층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 문자를 배우라니 너무하다. 78세 노인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특별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년 후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날을 EU 공동기념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프랑스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함께 기념합시다. 그날 저녁 파리의 르페브르 교수는 손녀와 함께 한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맞아요? 8살 손녀 소피가 한글로 쓴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해. 소피야. 할아버지보다 잘 쓰는구나. 르페브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글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죠. 함께 가는 미래. 르페브르는 일기장을 꺼내 한글로 썼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내일은 더 잘 쓸 것이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브뤼셀 EU 본부 대회의장 한글 도입 1주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27개국 대표와 전문가 300명이 모였죠. 헬레나 반덴베르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간의 성과입니다. 1000만 명의 한글 기초교육 수료, 청년 취업률 8% 상승, 스타트업 창업 40% 증가,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5위로 상승.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이제 제도화할 때입니다. 독일 총리가 동의했습니다.
한글을 EU 공식 제2언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 결과 25개국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르페브르 교수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유럽의 미래였죠. 1년 전 저는 한글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는 한글로 쓴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쓰니 사고가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개념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강연을 듣던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어는 영원합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이에요. 망치를 쓴다고 손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베를린 스타트업 서밋, 유럽 최대 창업 행사의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글 코딩의 혁명이었죠. 독일 스타트업 플릭스버스의 CEO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코딩 도입 후 개발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죠. 네덜란드 핀테크 기업 아디엔도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글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기존보다 40% 빠릅니다. 런던 금융가, 한글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아는 인재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시티은행 유럽 대표가 말했습니다. 로이드 보험사도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한글로 작성한 계약서가 더 명확해요. 분쟁이 줄었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한글 교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은 100개 교구의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죠. 서울 광화문, 한글날 기념식에 유럽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EU 대표단장이 답사를 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헌화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한 송이씩 꽃을 올렸죠. 그날 저녁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르페브르 교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건배. 파리로 돌아온 르페브르는 새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희망의 문자였죠.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다. 한글은 인류가 함께 건너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다. 2년 후 EU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 2년, 청년 실업률 역대 최저,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10개 탄생, 디지털 경쟁력 아시아화 대등.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유럽 청년들 사이에서 한글 캘리그래피가 유행했고 한글 타투를 하는 사람도 늘었죠. 파리 패션위크, 샤넬이 한글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한글의 조형미는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합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한글 자막이 공식 지원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글 자막은 간결해서 영화 감상에 방해가 적어요. 집행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 한글학과가 인기학과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사고가 논리적이 됩니다. 학과장이 설명했습니다. 5년 후, EU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죠. 브뤼셀 EU 본부,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한글을 EU 공식 문자로 승격합니다. 모든 공문서에 한글을 병기합니다. 27개국 만장일치였습니다. 90세가 된 르페브르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세종대왕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는 마지막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많이 배웠다. 가장 큰 배움은 겸손이었다. 한글이 가르쳐준 것이다. 감사하다. 며칠 후 르페브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프랑스어와 한글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용기 있는 학자. 한글을 사랑한 유럽인.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조사를 읽었죠. 르페브르 교수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10년 후, 한글은 지구촌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유엔은 한글을 제7공식 언어로 지정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류는 한글이라는 도구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숲에서 인류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글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한글. 하지만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문자가 언젠가는 정말로 인류 전체를 위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위대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